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을 알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줄일 수 있으면 모든 병이 쉽게 치료가 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저는 자율신경 검사를 통한 치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김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유행을 3, 4년 겪은 이후에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집중이 안 된다, 머리가 멍하다, 어떨 땐 욱신거린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수 분들은 무슨 큰 병이 있지 않을까, 입원을 해야 되는 병이나 MRI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많은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는 분들의 원인 중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항 과정에서 생긴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분은 힘드시겠지만 다행히 그렇게 심각한 원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브레인 포그 증상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요, 신경과적이나 내과적 또는 정신과적 질환 원인이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나 만성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각기 각과에 해당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 방법 중 자율신경 검사는 상당히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브레인 포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혈관 수축과 또 만성적인 근육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유발되고 적절하게 버려져야 되는 뇌에서의 좋지 않은 단백질 또는 분해되어야 될 물질들이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심하면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퇴행성 뇌질환이나 신경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도 충분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을 알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줄여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줄일 수 있으면 모든 병이 쉽게 치료가 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저는 자율신경 검사를 통한 치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신경이 건강하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자율신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자율신경만 강화돼도 브레인 포그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임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는 심장 박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 신경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 자율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신경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호흡이라든지 심장박동 유지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리고 호르몬 분비 그리고 장 기능 등을 조절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적절한 혈압, 적절한 호흡, 적절한 호르몬 분비, 적절한 소화작용 등을 유지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좋지 않다라는 게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너무 교감신경이 많이 심하게 항진되어 있는 자율신경 실조 현상이나 부교감 기능이 너무 상승되어 있는 만성 피로 현상이나 전체적인 자율신경의 힘이
너무 약해지거나 만성 피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자율신경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 수행을 잘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만성 피로로 인한 머리 멍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나고 실제로 업무 수행이나 학습이나 그런 데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의 힘이 얼마나 건강하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검사의 이상은 여러 가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부교감 신경 기능이 너무 우세한 또 만성 피로 현상이나 우울감 등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체적인 피로도, 만성적인 영양 부족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자율신경 힘의 약화나 피로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가운데 어느 가능성이 높은지를 환자분의 생활과 연관지어서 상담을 통해서 임상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환자분들은 특히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일을 할 때 긴장이 되는 부분이 과도하게 이제 축적되고 오래되면서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반면에 그러한 일들이 누적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생기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저하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분들은 긴장감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만성 피로로 인해서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은 그러한 기능을 보충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면 분명히 브레인 포그 증상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치료는 극히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국 몇 개월 후에는 약물 치료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안정화입니다. 특히 식습관, 정기적인 식습관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 충분하고 건강한 수면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물을 하루에 1.2리터에서 1.5리터는 충분히 먹는 것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 혈류량 증가로 인해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 특히 글루코스, 당 공급이 잘 되어야 우리의 뇌는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는 그러한 것을 낮춰주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많이 있지만 인대놀이라는 약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러한 약을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빠르게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목이나 어깨 쪽에 근육이 많이 긴장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충분히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두피 쪽에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통도 유발되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서 근육 이완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수액 치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액 치료로서 전체 근육 이완을 시키면은 교감신경 항진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죠. 반대로 부교감신경 우위의 환자분들이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호르몬, 특히 아드레날린, 부심피질 호르몬의 부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저희 딸도 수험생인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해서 부심피질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콜티졸이 보통은 한 5 이상 나와야지 정상인데 0.3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수액 치료를 하면서 확실히 주사를 맞고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부심피질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부심피로 증후군이 상당히 많고, 또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한 경화거나 중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와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를 하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오늘은 브레인 포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율신경 검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자율신경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면 더욱 건강한 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